원래 이제 추석 밥상 하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네. 전해면 당연히 이거 관련해서 지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6.3 지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앞두고 좀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거론되고 있고 6.3 지선에서는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냐 이것도 있고 아니면 지선은 포기하고 민주당 대표를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전에 저희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저희 사심을 좀 고백을 하자면 김민석 총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하. 아니 그 약간 정책형 정치인. 원래 그랬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략가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예. 하면서 연설을 들으면 진짜 소름이 끼쳐요. 아, 너무 연설을 잘해요. 정말 들었다 놨다. 대화하듯이 조곤조곤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 막 지르기도 했다가 너무 멋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대선 때 사실은 이제 뭐 탈당을 하면서 철새 이러면서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텐데 무너지지 않고 그때의 시련을 오롯이 자신이 어떤 자양분으로 삼아서 굉장히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지금 또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실무형 총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업무를 잘 챙기고 계시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쭉 총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이제 또 이런 분들은 이제 크게 봐선 대선 후보급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까지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범여권의 그 대선 후보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총리님도 결국은 이제 지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든지 당 대표 이쪽으로 나와서 그 대선 전에 어떤 한 단계를 또 밟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민주당이 너무 뭐랄까 너무 이런 복이 많다.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인재풀이 많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김민석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리의 임무를 너무 묵묵히 잘하고 계시고 또 적재적소에서 찾아가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실무형 총리로서 또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도 잘하실 것 같고 대선 나가셔도 잘하실 것 같고 총리도 쭉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자꾸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김민석 총리님 정말 감사하다. 화이팅.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들리는 네. 이야기는 어떤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내년 지선에 다시 도전을 한다면 네네. 5선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경쟁자를 누를 만한 인물이 누구냐 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내지는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오시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박주민 의원님이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예. 전현희 의원님이 또 자천 타천으로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 님도 그렇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비서실장님은 네. 지선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장인가요? 왜냐면 지금 지역구는 또 충청도 오셔가지고 근데 얼마 전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네. 우리 또 비서실장님도 아주 훌륭하시죠, 진짜. 그럼요.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반드시 이제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뜻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본인의 추후의 정치 행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맞습니다. 또 보면 오세훈이 지금 뭐죠 한강버스 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한강버스 논란으로 지금 한강에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길래 돈을 이렇게 한강에다가 쏟아붓느냐라고 예?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후보군 박주민, 전현희, 김민석 뭐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한다면 정말 서울 시민들이 정말 뭐랄까 민주당의 누구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좀 오세훈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그냥 똥볼을 많이 찼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이어야 하는데 현역 리스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를 해제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이게 진짜 그거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예. 하겠다고 했고 한강버스도 지금 한 일주일 했나요? 10일 했나요? 하다가 이거 중단됐잖아요. 예, 10며칠 하다가 중단했어요. 3일 만이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일 네. 만인가요? 네. 이게 뭐 출퇴근용으로 했다 그러는데 지하철 타면 54분인데 이걸 타면 뭐 2시간이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예 고장도 첫날부터 많고. 고장도 네. 많고 화장실에 물이 역류를 하고 뭐 비가 와서 멈추고 하면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현역 리스크가 아닌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뭔가 운 좋게 계속 시장은 하긴 했는데요. 시장일 당시에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맞아요. 무료급식도 네, 네, 그렇죠.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은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세빛 둥둥섬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세빛 그리고 명태균이 사실은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그것도. 대선에 나오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만둔 것도 명태균 사건이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사실 아하. 그만뒀다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요 명태균도 중간에 멈춰졌는데 요 사건도 좀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한번 볼까요? 지선 이제 왜 여기 지선의 후보로 나오진 않겠지만 네. 내년 지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맞습니다. 인물이잖아요. 네, 대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마보다는 차기 대권을 노리고 이제 지선의 압승을 위해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년 지선이 6월 3일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당대표 선거가 8월 달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당대표 연임을 또 노리시지 않을까. 완전 제 생각이에요. 네, 완전 제 생각인데 그러지 아니,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일단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까지 이제 정부 출범한 지 1년 내에 요거를 정광석화처럼 해내고 그다음에 지선 승리까지 서울시장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고 지선 승리까지를 이제 본인의 목표로 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잘하면 또 이제 당원들이 계속해서 연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의 그런 뭐라죠 그 요구에 또 부응하는 그런 예. 또 이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을 그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가시면서 우리 강성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중도층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지니까 최근에 정청래 당대표님의 측근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추석 이후에는 좀 행보가 달라질 것이다, 결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실 것 같아요. 되게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순발력 있고 시원하고 이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가져오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약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 많은 정치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는 그분 말씀처럼 약간의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긴 할 것 같아요. 네. 본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선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하실 거다.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민주 진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우리가 승리를 다 안고 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모두가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일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다르크.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경기도지사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거론되는 분 중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능력과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의지가 대단하시고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당원들이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냐 하면 예전에 추윤 갈등 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을 신임하는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님을 이제 장관을 바꿨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윤을 신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당원들이 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기를 많은 그 당원들이 또 바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또 안 되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우리 추미애
의원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도 뭐 워낙에 판사 출신의 어떤 중진의 정치인인데다가 뭐 당대표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예. 경험과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시니까 충분히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위원장님의 차기 그 행보에 대해서.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서울시장만큼이나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후보들이 많습니다. 뭐 추미애 위원장도 계시고 또 김병주 의원님 또 누구죠? 뭐 한준호 의원님 예. 굉장히 여러 분들이 또 후보군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 기대된다. 저도 서울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조국 혁신당 대표,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인데 지금은 이 조국 위원장은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이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좀 뭐 하여튼 본인이 잘 하시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크게 보면 범여권에서 범민주계열에서 대통령 후보급으로 이제 분류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선에서는 나름 조국 혁신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보다 굉장히 잘 한 거고 그때 이제 정치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제 비례만 냈죠. 비례대표만 냈고 이번에는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소소한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에 있다가 구의장 선거에서 국힘 의장을 뽑아서 제가 제명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국혁신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번에 지선에서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이제 지선의 공천을 받는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잡음들이 당연히 조금씩 있을 거고 서운한 것들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 안팎에서 국힘과 민주당에서 이제 그럼요. 표가 갈리는데 만약에 이제 조국혁신당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와가지고 어부지리로 국힘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안 거거든요. 됩니다. 네, 이런 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는 이제 스스로 조국혁신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면서도 민주당과 척을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면 결국 누가 표를 줘야 하냐면 민주당 당원들이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 플러스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도 거론되고 부산시장 후보도 거론된다는 얘기는 뭐 여기저기도 다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반면으로는 네, 서울시장도 뭔가는 부족하고 부산시장도 그 이름은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어서 정말 본인이 무언가를 좀 그러니까 보여줘야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또 다음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마지막으로 장동혁 당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1위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 뭐지?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아니야는 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어요.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맞아요.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추다르크 추미애 위원장하고 계속 이제 1대1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아니 일단 이제 장동혁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야당 쪽 1위가 장동혁이 18.3%가 나왔고요. 2위가 한동훈이 나왔는데 8.2%, 1위와 2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여당 쪽에 보면 김민석 이제 총리가 14.3%, 2위가 조국 대표로 12.4%, 3위는 정청래 대표로 8.9%. 되게 다다닥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야당은 그러니까 국힘은 1위가 장동혁과 그다음에 한동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뭔지 알겠다. 이제 극우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김문수는 이제 찌그러졌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경선에서는 극우로 갈수록 좋고 이제 본선에서는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이제 선거는 중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극우한테 먹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될수록 본선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거 빠루 그다음에 빠루. 드럼통 그다음에 초선은 앉아 있어.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거밖에 나베 지금 이런 그리고 거밖에 생각이 재판 안 나요. 중이고요. 재판 예. 중이고 주옥 같은 빠루 발언들이 재판.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경원이 뭐 무슨 서울시장 뭐 당대표 선거 뭐 대선 경선 이런 것들을 다 나가도 순위권 바뀝니다. 그냥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맞아, 위협적이지가 않아. 맞습니다. 네. 나경원은 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그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뭐 여당 쪽 후보들이 좀 분산되어 있으니까 진보 쪽 분산됐고 장동혁한테 몰표가 갔다라고 보면 되나요? 보수 쪽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은 1위가 장동혁인데 18.3%, 2위가 한동훈인데 8.2%, 김문수는 5.5%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몰표가 갔군요. 이제 극우들의 몰표가 그냥 이제 장동혁한테 가고 있구나. 그러나 선거는 중도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누가 장동혁을 차기 지도자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민석 김민석 총리라든지 조국 뭐 대표라든지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차기 지도자감 리더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아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하고 앞으로 정말 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 장동혁 1등? 그래서 장동혁으로 그러면 선거 치르고 대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물음표일 겁니다.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그렇게 없다. 1.5선 장동혁이 1위 할 정도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뭐 자유한국당이면 뭐 새누리당이면 굉장히 역사가 이렇게 유구한 그런 그래도 야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이렇게 1등 나왔다? 이건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국힘은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급조된 후보들이었어요. 윤석열 갑자기 데리고 왔죠. 그다음 김문수도 갑자기 데리고 왔죠. 갑자기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장동혁도 지금 어디서 이름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당 대표 되니까 이제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이 전혀 없는 거죠. 너무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좋은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제1야당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체까지 가야죠. 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